환율은 우상향하지 않거든요. 중간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원칙을 세웠는데, 저는 지금 5년 동안 달러 투자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 원칙을 지킨 거 하나만으로. 한 뭘 3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과 달성을 일단 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난해에는 그 정도는 뭐 다 달성을 했는데, 중요한 알맹이들을 중간중간에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달러 투자를 201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셔가지고 2017년 정확하게는 말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말경.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달러 투자를 했는데 돈이 생기지? 달러를 샀다 팔았는데 돈이 생기지?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시작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러 투자를 할 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1,200원 이상이면은 팔고 1,200원 미치면은 사도 된다. 약간 그게 이제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을 또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세븐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제 나눠 사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기준점을 1,200원으로 설정하신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달러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떤 외국에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10,000 정도를 환전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여행 가면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크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인데 $10,000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되게 큰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환전을 하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마다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수수료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스프레드 1.75%에 9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해주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최고예요, 참고로. 거기에서 그 환전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환전 수수료가 근데 달러 투자할 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현금으로 달러 투자하실 경우에는 사고 팔 때 이 기준 환율이 있고, 살 때 가격은 뭐 얼마고 팔 때 가격은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스프레드가 엄청 크잖아요. 스프레드가 1.75%니까 엄청 큰 거죠. 전체 합하면 3.5%죠. 근데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준다라는 말은 3.5%가 0.35%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0.35%면 우리 주식거래 수수료하고 세금 더한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근데 이제 달러 투자 환차익은 또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 투자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현금인 경우에. 근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시환인 경우에는 한 0.1%밖에 안 돼요. 전시환이요? 이제 현찰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전신환이라는 일종의 숫자로만 된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증권사에서 그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환전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신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0.1%니까 주식 거래 수수료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단타를 할 수 있다면, 달러로도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수수료 문제가 크잖아요. 단계 트레이딩 하려면.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이 증권사 MTS를 통해서 환전을 해서 그 달러 투자를 하면은 수수료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런 건 몰랐으니까 현금 또 이제 외국 갖고 나가야 되니까 현찰을 달러 투자를 했는데, 원래는 35% 하면 그냥 1,000만 원에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수료가 35만 원인 거예요. 똑같은 기준 환율에 샀다 팔면. 그런데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았더니 3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5,000원이면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10,000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려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행 갈 때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환전해 놓은 거는 또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남은 거는 갖고 있잖아요. 뭐 저기 외화 예금에 이렇게 넣어 놓거나 재환전하면 이제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금액이 워낙 크고 제가 현금 흐름이 없는 그런 때였으니까 재환전을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 17,500원을 냈고, 또 다시 되팔면은 재환전하면 17,500원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재환전을 하고 나니까 1,010만 원이 된 거예요. 10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환율이 10원 정도가 올랐던 거예요. 그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제가 돈이 입금된 걸 딱 보고, 아니 수수료를 빼면 내가 1,000만 원을 환전을 했으면 35,000원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1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는 한 13.5원 정도가 오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기하다. 나는 그냥 돈으로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꿨을 뿐인데 돈이 늘어나네.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저환율 상황이고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달러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체 역대 차트를 갖다가 딱 이렇게 띄워놔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 환율이라는 게 그 전에는 이제 고정환율제라고 환율이 고정돼 있다가 변동환율제로 바뀐 게 1970년대 이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가 뭐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딱 환율 차트를 보니까 가장 환율이 낮았을 때가 88년도인가 그때 뭐 3조 호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한 800원, 700원 요 정도였고. 아, 진짜 쌌네요. 전 재산을 그때 받았으면 참 좋았겠죠. 네네. 그리고 IMF 때 네. 물론 막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지만 그냥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한 1,700원 정도가 가장 높았었던 네.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700원과 1,700원 이 중간 정도가 1,200원인데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1,200원 위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환율은 우상향하지 않거든요. 네네. 다른 모든 주식이나 뭐 서울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그렇죠. 그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비율이다 보니까 네네.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파동만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간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네. 중간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원칙을 세웠는데 그게 1,200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까지 전쟁 나고 이러면은 사실은 1,300원도 싼 거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투자 원칙이 그거고 그걸 지켜온 결과 제가 달러 투자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원래 이제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도 아무리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그 합하면 이제 고소들은 얻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5년 동안 달러 투자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 원칙을 지킨 거 하나만으로. 근데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이 원칙 지키면 이미 1,200원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 잃지 않았다라는 건 확인이 됐고, 제가 또 이제 투자 원칙 중에 또 두 번째는 달러 투자 원칙의 두 번째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예요. 예, 손절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1,200원 이하에서만 사고 손절매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보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무조건 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기 그 투자도 하고요. 달러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저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산 단기 투자용으로 산 달러는 분할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방법대로 분할 매수했고 분할 매도를 다 했어요. 달러가 하나도 없어. 단기 트레이딩용 달러는. 근데 장기 투자용 달러는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최고 수익률을 맛봤죠, 일단. 근데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듯이 그렇죠. 실현하지 않은 수익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환율이 낮아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수익률 5.7%인데 저는 100% 이상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기 트레이딩이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장기 투자용 달러는 그 해지용, 투자 해지용, 그리고 좀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뭐 러시아 상황 보면은 러시아 막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달러 평소에 장기 투자용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를 교훈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냥 그대로 어떤 해지용으로 장기용으로 갖고 있고,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거죠.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제목이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인데 저는 지금 나는 달러 대신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단기 뭐 예를 들어서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단기랑 장기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나눠서 가져가세요? 비중은 사실 제가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 뭐 얼마 정도를 투자하세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그 투자 시스템을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7번 그 나누어 사고 7번 나누어 매도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건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그 제 책이 있었는데 그 세븐 스플릿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소개할 때 세븐 스플릿이라는 어떤 이름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700 스플릿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계속 사도 돼요.
하방이 일단 안전하게 뚜렷하고, 예, 원달러 환율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졌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튼튼하고 좋아졌다라는 어떤 그 방증이기 때문에 700번 나누어 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나누어 사요라는 질문도 하는데 저한테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제 부동산을 다 팔아서라도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다 보면은 확대되기도 하고 팔다 보면 또 줄어들기도 하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원달러 환율이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1,3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저는 단기 투자용을 다 팔았겠죠. 그렇죠. 팔고 나서 다시 이제 주가는 올랐는데 그 원달러 환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08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1,080원까지 떨어지는 사이에 계속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블로그에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과장을 더하면 한 5초 이내에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쓰고 한 것도 있을 테니까 거의 30초 이내에 제가 사자마자 얼마에 샀는지를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버링도 하는데 첫 번째 산 달러를 넘버원이라고 치고 넘버원이 달러를 얼마에 샀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실제로. 그래서 기록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1,160원인가 때부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1,200원 이하일 때 사세요. 지금 사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너도 나도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막 이거 달러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똑같았어요. 2년 전에도 계속 막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막, 달러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는 1,200원 이상에서는 안 사.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래서 1,2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1,200원 이하에서도 안 샀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또 다른 이제 지표를 보는 게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 보니까 한 1,160원 정도 때가 지금 달러 지수 대비해서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하다가 제가 1,160원대 정도 됐을 때 드디어 넘버원이 달러를 샀습니다를 글을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같이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 책을 읽고 그분들이 저도 샀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8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160원에 산 달러는 손실을 많이 입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넘버 2가 샀습니다, 넘버 3가 샀습니다 하다가 넘버 15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넘버 15가 1,080원에 딱 샀을 때도 올렸죠, 제가. 그러더니 댓글이, 작가님, 저는 이번엔 좀 더 기다렸다가 살래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반등해갖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15까지 팔았던 거를 다 수익 실현하고 단기 트레이딩 투자는 없어지고 장기 투자용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을 제가 그냥 조언으로 드리면은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 달러 투자 자산에 20% 정도는 그냥 장기 투자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하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저는 그냥 장기 투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 그것도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또 이 달러를 그냥 가만히 놀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놔두고 또 월배당 ETF를 주로 사거든요. 월배당 ETF, 월배당 리츠. 그러니까 한 달마다 달러가 들어오니까 지금 같은 때 되게 좋죠. 지금 계속 비싸게 팔 수 있죠. 배당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해놓고 단기 트레이딩용은 무제한이라고 얘기해요. 제 재산이.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작가님은 그래도 부동산 자산도 있고 자산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돼요. 월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월급 나오면 더 사세요, 계속.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달러 투자를 하면서 한 5년 넘게 하면서 그리고 아마 개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달러 투자자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서 계속 사셔도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좋은 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좋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이 올라야 좋잖아요. 근데 달러 투자자는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게 오르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내려도 좋아요. 왜요?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는 달러 투자자지만 동시에 원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환 비율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속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내 전 자산,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만약에 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네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 2억 원 중에 반은 원화로 그냥 갖고 있고 반은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1억 원과 10만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그냥 극단적으로 2,000원까지 딱 올랐어요. 네네. 2배. 네. 그러면 내 자산은 이 10만 달러를 원화로 재환전을 하게 되면은 2억 원이 되잖아요. 900 올랐으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1억 원, 그리고 요 2억 원 합하면 3억 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자산이 원달러 환율이 올랐으니까 는다.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원화 투자자예요. 네네네. 그런데 총 20만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 미국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네네. 20만 달러 갖고 있었는데 10만 달러는 그냥 갖고 있고 네네. 나머지 10만 달러는 1억 원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2배 떨어진 거죠. 반토막이 난 거죠. 네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1억 원으로 20만 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자산은 30만 달러가 됐잖아요. 환율이 오르던 내리던 전체 자산의 액수는 증가하는 구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의 그 투자 비중을 보면은 80% 정도 이상이 그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가지고 있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좋긴 하죠. 네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안 좋은 거죠. 제 80% 이상의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구조를 아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제 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블로그 가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어제 비해서 한 10원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네. 분위기 좋아요. 예, 환율이 떨어지면 분위기가 좋고 오르면 수익은 얻었지만 뭔가 좀 아쉬운 기분 뭐 이런 게 들어요. 그래서 그 달러 투자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인데 오르든 떨어지든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 환율 예측의 신의 영역에 있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되게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려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고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경험은 좀 많이 한 경험자예요. 네네. 근데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원달러 환율을 이제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에 있고 제가 한 5년 동안 투자를 해본 결과 그게 맞다. 그래서 제가 당장 1시간 후에 원달러 환율이 1원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전 예측 못해요. 안 해요, 그냥. 네, 몰라요. 그냥 오르면은 갖고 있던 거 팔고 내리면 사고. 근데 이 달러를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 이제 철학적으로 약간 접근해 보면 또 신기한 게 내가 원화로 달러를 산다라는 건 달러 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면은 달러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매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반대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원화 그 단기 트레이딩은 원화 단기 트레이딩으로 바꾼 스위칭된 상태인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원화를 다 들고 있고 네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죠. 네. 많이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로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투자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제가 한 3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과 달성을 일단 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난해에는 그 정도는 뭐 다 달성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 정도? 네네.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는 달러 투자 단기 트레이딩에서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좀 금액도 커지고 예전에는 제가 한 번 투자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했었거든요. 네네네. 100만 원을 사고 한 5원 오르면 5천 원 벌고 그러면 좀 기다리면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뭐 5천 원씩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는 이제 실력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 들고. 지금은 제가 최소 단위가 한 $10,000 정도예요.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5원만 올라도 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 또 좀 많이 투자했을 때는 제가 한 번에 제가 제일 많이 샀던 게 한 $300,000까지도 사봤어요.
그러면은 30만 달러를 샀는데 5원이 오르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단기 투자의 수익이 이제 나오는 구조죠.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그 달러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네. 책도 읽어서 공부도 하시고 제 블로그도 와보시고 그쵸. 경험을 한 100만 원 정도로 네네. 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또 100만 원도 큰 금액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 투자의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해도 하다못해 지금 달러를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잖아요. 네네. 근데 1,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도 25%밖에 손실이 안 나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안전한 자산으로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제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투자가 가능하고 떨어지는 오르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익도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네네. 경제적자를 달성하는데 본인만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 네네. 제가 그걸 전체를 다를 달러 투자로 올인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네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 투자로 배당 받아갖고 한 100만 원 만들고 달러 투자로도 한 100만 원 만들고 뭐 제가 이제 요즘 노동 투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뭐 블로그 해가지고 네네. 뭐 수익 100만 원 만들고 그리고 네네.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에서 100만 원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월 500을 만든다라는 거는 진짜 고수의 반열에 올라야 되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배당주도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 수준은 다 가능하거든요. 조금 노력하면 네. 그러면 이 4개가 모아지면 40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쵸. 경제자유가 달성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노동 투자, 자본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맞벌이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시라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